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 잠깐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약간 좀 그동안에 했던 거랑은 다른 접근 방법을 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학기 물론 이번 학기 중반부터긴 하지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통은 그러니까 회로를 주면은 그런 뭐 노드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뭐 KVL 뭐 KCL 뭐 그런 걸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회로를 많이 해석하는 걸 봤었고, 근데 거기에다가 뭐 커패시터라든지 아니면 인덕터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시간의 변화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입력을 물론 뭐 지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많은 내용들은 그 뭐 예를 들면 스텝 인풋 같이 되게 단순한 뭐 단순하다긴 하긴 좀 그렇지만 DC에 가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0볼트가 유지되다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전압이 딱 바뀐 다음에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주파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만 잠깐 어떤 되게 빠른 높은 주파수의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입력으로 넣는 그 값이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특정한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하는 경우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 코사인 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오메가는 주파수로 진동을 하면은 코사인 오메가 텀이 뭐 보통 미분 방정식의 오른쪽으로 나타나서 걔를 만족하려면 저희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 근데 뭐 코사인 같은 경우에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만 찾으려고 해도 저희가 트라이로 해야 되는 게 코사인 더하기 사인의 형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익스포넨셜까지 들어갔다면 그러면 정말로 복잡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풀어가지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었고요. 근데 보통은 적어도 저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 때 우변항에 이와 같은 사이누소이달 커브가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만들면은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걸 계속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트릭을 소개를 했었고, 뭐그 디퍼런셜 이퀘이션 거의 마지막 강의쯤에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했었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복소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그 엘지브라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적분에 좀 더 가까웠다면 얘는 그냥 엘지브라 수준만 하고 그러면 되게 식은 간단한데 물론 여기에 약간의 그 귀찮은 점은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이거가 그 입력이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다시 요거에 해당되는 값만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솔루션에다가 저희가 리얼 파트를 취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뭐 이제 뭐 충분히 감이 왔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어떤 입력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될까 해가지고 잘 살펴보니까 사실 RLC가 각각의 이러한 익스포넨셜 그 패턴을 가진, 그러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패턴을 가진 입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걔네들을 그냥 하나의 마치 저희가 저항에 대해서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듯이 커패시터랑 인덕터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 그런 모델을 그냥 만들고 걔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회로를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임피던스 기반의 회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여줬고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여기서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은 되는데 여전히 요거는 신경을 써줘야 되죠. 요거까지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정말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여전히 약간의 패턴이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요게 시작한 게 일종의 그러니까 얘가 결국 여기 그러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티큘러 솔루션은 얘가 주어졌던 요 오메가라는 주파수가 있다면 출력도 계속 오메가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희가 파티큘러 솔루션의 패턴을 보여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파수는 여전히 똑같은 애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어떤 펑션하는 박스가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아니면 필터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제일 흔하겠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이런 파가 들어오면은 출력도 결국에는 같은 주파수를 가진, 그러니까 요게 오메가면은 얘도 오메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명확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식에서는 요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얘에서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입력을 이렇게 넣었는데 그럼 그때 출력이 얼마야? 보통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RLC 회로는 기본적으로 선형 회로기 때문에 얘가 2배가 되면은 출력도 2배가 될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쨌든 얘가 뭐 1이라는 아니면은 10이라는 어떤 진폭이 주어졌을 때 그때 얘가 몇 배로 커질 것이냐. 예, 그거는 사실은 이 회로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통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앰플리튜드의 값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보면은 되게 단순한 여러 개의 사인파들인데 걔들을 합을 할 때 약간만 위상을 틀어서 합을 하더라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얘를 딱 넣었을 때 얘의 위상이 정말로 여기서 시작하면 얘도 여기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지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는 약간의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여기에 출력 결과의 위상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그게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이런 거를 하고 있을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지만 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뭐 저항이었다. 그러면 저항이 직렬로 주어졌다. 그럼 저희는 얘의 그 합의 저항은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 많이 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임피던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꼭 저항이 아니라 이와 같은 뭐 인덕터라든지 아니면 커패시터가 주어지더라도 얘들의 임피던스는 거의 저항처럼 이제 다루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총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럴 경우엔 저항이 얼마냐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듯이 저항하고 임피던스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임피던스가 좀 더 일반화된 저항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는 저항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얘가 실수값만 가지는데 임피던스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허수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복소수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근데 그 임피던스가 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여전히 저항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해석할 때 얘가 막 위상을 쉬프트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표현은 약간 구별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형태가 이런 경우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단순해서 사실 보면 얘도 그러니까 요렇게 R1이랑 그 다음에 요 덩어리랑 얘가 그냥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임피던스는 뭐 R1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병렬로 연결된 커패시터랑 저항이지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개의 임피던스가 병렬로 연결됐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ZC라고 쓰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저항을 R sub 2라고 했을 때 얘들을 병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걸 병렬식으로 풀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병렬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마지막에 인덕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를 이렇게 적어주면 그럼 이거의 토탈 임피던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럼 이게 복잡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얘도 그냥 일반적인 저항의 합의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두 개의 저항이 주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얘가 그럼 ZC가 어떻게 생기느냐? 얘는 그 J 오메가 ZC는 그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분자에도 요런 분수의 형태가 나타나고 얘도 분수의 형태가 나타나니까 얘를 그냥 약간 좀 보기 쉽게 하려고 그 분자와 분모에 J 오메가 C를 같이 곱해주면 그럼 얘 앞에 하나 붙을 거고 얘는 그냥 생략되니까 캔슬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 인덕터에 대한 임피던스는 저희가 J 오메가 I 된 걸 아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그럼 이게 그냥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솔루션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해도 됩니다. 물론 제가 뭐 분모를 뭐 실수화 시켜라라고 시키면은 뭐 그때는 하셔야겠지만 그냥 뭐 이런 문제 내지도 않겠죠. 너무 단순해서 아니면 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아직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자, 근데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지만 시간상 뭐 많이 강조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임피던스 해석을 할 때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희가 어떤 뭐 증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필터라는 개념을 저희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필터 개념이 뭔지를 한번 여기 살펴보면요. 뭐 여기에 뭐 맨날 다루는 이런 회로가 그냥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V sub i라고 한 거는 이미 얘는 사이누소이달 커브,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올 걸 알고 그래서 얘의
진폭을, 요 진폭을 그냥 V sub i라고 쓴 거고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임피던스 해석을 한다는 거는 입력은 사이누소이달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원래는 저항인데 얘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CR이라는 이런 임피던스 박스로 그냥 대체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컵패시터인데 얘도 그냥 이렇게 일종의 얘를 나타내는 임피던스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진폭을 가진 입력이 여기에 들어오면 그럼 여기에 출력도 당연히 얘는 사이누소이달하게 나올 거니까 걔의 진폭이 어떻게 되냐 정도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볼티지 디바이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 sub C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더하기 CC 오버 그 다음에 CC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입력이 그냥 볼티지 디바이더의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그냥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얘가 실제로는 얘의 임피던스가 아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J 오메가 C 뭐 이렇게 될 거고요. R이니까 R 더하기 J 오메가 C가 될 거고 분자에도 J 오메가 C분의 1 형태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분자와 분모에 J 오메가 C를 곱하면은 얘는 그냥 1이 되고 여기에 J 오메가 RC 더하기 1 정도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 그래서 얘를 다시 일종의 이런 어떤 박스라고 했을 때 얘한테 여기에 어떤 진폭을 가진 여기처럼 V sub i라는 이런 진폭을 가진 애를 했을 때 얘 출력이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냐 아니면 감소하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얘네의 레이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쇼는 결국에 그러니까 이 레이쇼를 보통은 저희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 같은 경우에 여기에 J 오메가 RC 더하기 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어떤 복소수의 형태잖아요. 근데 복소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궁금한 게 그럼 오메가에 따라서 얘네가 어떤 값인지를 좀 머릿속으로 아니면 뭔가 비주얼라이즈 하고 싶은데 복소수는 사실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항상 존재하니까 뭐 실수값과 뭐 그다음 그러니까 실수부랑 허수부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실수부와 허수부를 플랫하는 게 한 가지 옵션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많이 관심 있는 게 앞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얘가 그래서 이 크기가 어떻게 바뀌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쉬프트가 되냐 그거가 좀 더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리얼 파트 뭐 이미지너리 파트가 얼마냐 그게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로 많이 그리는 거는 얘네의 그 절대값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냐를 보통은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요럴 경우에는 요거는 허수부, 요거는 실수부니까 얘네 각각의 제곱에 해당되는 오메가 RC 전체의 제곱 더하기 1에 여기 스퀘어 루트한 애가 얘의 절대값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얘를 그리는 형태는 뭐 계속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런 거를 그릴 때 보통 이쪽 그러면 계속하면은 같이 일단 얘를 저희가 보통 해석할 때, 뭐,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크게 두세 가지 정도의 범위로 보통 나누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오메가가 그 RC분의 1보다 훨씬 작다. 그 얘기는 얘네 제곱해봤자 1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1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1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 잊어버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예를 들면 얘가 뭐 100Hz, 그 다음에 이게 뭐 1000Hz, 그 다음에 뭐 10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저희가 여기다 플랫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등간격으로 커지는 게 오히려 뭐 그러면 얘가 100이었다가 200이었다가 300이었다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뭐 10씩 늘어나는 뭐 이런 식의 플랫을 저희가 보통은 많이 그리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저희가 그 주파수를 플랫할 때는 주파수 대역별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데, 예, 그게 그 보통 일어나는 그 비헤이비어가 보통은 약간 로그 스케일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로 볼 때 훨씬 더 편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 로그 스케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 여전히 얘가 예, 예, 그러니까 이 RC분의 1이 한 뭐 100 정도 된다. 예,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얘보다 훨씬 작은 쪽에서는 거의 그대로 1로 남아 있는데, 근데 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뒤바뀌면은, 요게 요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얘가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얘가 완전히 다미넌트 해가지고, 예, 그럴 경우에는 저게 오메가 RC, 그러니까 오메가 RC분의 1의 형태,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수직도 로그 스케일, 만약에 이것도 선형, 이것도 선형이면은 얘는 보통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그 수직도 로그, 그 다음에 이 가로축, 그러니까 수직하고 수평 둘 다, 아니면 세로랑 가로 둘 다 로그 스케일로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게 선형 형태로, 예,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예,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게 뭐 지난 시간에도 몇 번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 게 이게 R로 돼 있고 이게 C로 돼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거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로우 패스 필터가 어떤 경우엔 저희가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저희가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로우 패스 필터가 언제 필요할 수 있냐? 뭐 지난 뭐 그 프리에 트랜스폼 강의할 때 제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어떤 주파수 대역을 뭐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할 때 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위에 있는 애를 잘라버린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또 다른 경우가 뭐 이번 학기에는 강의 시간 때 마이크를 안 쓰지만, 예, 뭐 여러분들 뭐 마이크 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뭐 보통은 마이크가 스피커 근처에 가서 막 대면은 갑자기 막 삑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스피커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올 때는 보통은 여기로 들어간 신호보다 더 세게 증폭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런 고주파 신호가 한번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저기서 증폭되고 다시 여기로 또 고주파가 들어오니까 그게 더 커진 애가 또 다시 증폭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니까 듣기 괴로운, 예, 그런 고주파 성분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로우 패스 필터를 일부러 달았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성분은 오히려 여기서 들어갈 때 그 증폭되기 전에 먼저 훨씬 더 서프레스가 되기 때문에 걔가 그래도 증폭돼봤자 결국엔 들어오는 게 작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한 바퀴 돌아왔던 결과가 1보다만 작으면은 걔네들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죽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왜 그냥 그런 마이크들에 다 그런 거 적용하면 되지? 예, 뭐 왜 안 하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그게 가청 주파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그게 여전히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정도의 고음이 나올 리 없다라는 게 확실하면은, 그럼 저런 로우 패스 필터를 가해서 아예 막아버리면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나타나죠. 그리고 뭐 실제로 고주파 잘라도 뭐 제가 지난번에 강의 그 프레 트랜스폼에서 봤듯이 약간 높은 주파수 어차피 잘라도 큰 차이 없어요. 뭐 약간 왜곡되면 뭐 왜곡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근데 뭐 또 그런 관점도 있지만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약간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예제를 잠깐 보여줬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예, 뭐 잘 알듯이 이게 일종의 증폭하는 회로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모스펫을 가지고 여기에 되게 스몰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얘를 어떻게 증폭하냐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이, 물론, 예,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요. 예, 그러면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런 모스펫 회로가 나오면은 보통은 얘 전압이 스레시홀드보다 높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보다 낮을 때는 아예 얘가 꺼져 있으니까 출력이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여기 게이트에 가해주는 전압을 저희가 V sub G라고 했을 때 V sub G가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뭐 VTH보다 작을 경우에는 얘가 뭐 아무리 여기서,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막 바뀐다 하더라도 얘는 꺼져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여기에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서, 예, 그러면 여기에 볼티지 드랍도 없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값은 항상 얘랑 같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럴 경우엔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얘가 Vsub 그 스레시홀드 볼티지인 Vsub TH를 지나면은 이거보다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전류를 뭐 얘의 전압의 그러니까 전압과 얘 차이의 뭐 제곱에 비례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뭐 예전에 봤듯이 뭐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하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 저희가 요거를 앰플리파이어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0 근처에서 오퍼레이션 하면 안 되고 뭐 한 요런 근처에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그래야지 요 근처에서 바뀔 때마다 출력이 많이 바뀌니까 저희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요런 회로 그냥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만약에 저희가 근데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신호는 0V 근처에서 보통은 바뀌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녹음해도 보통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걔를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야 되니까 저희가 보통 이럴 경우에는 바이어스 뭐 보통은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이런 전압을 가해서 요걸 더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넣으면은 그러면 얘가 요 근처에서 막 흔들리면서 증폭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저희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모스펫 디바이스를 넣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앰플리파이어의 비헤이비어가 항상 잘 나오겠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낮은 주파수를 넣으면 그러면 뭐 여전히 그러니까 얘의 그냥 몇 배에 비례하는 뭐 그런 애가 나와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배가 됐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10배를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줄여도 계속 비슷한 진폭이 나오면 계속 저희가 10배를 나온다라고 쓰면 되는데 어느 순간 얘의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얘의 진폭이 10배가 증폭되는 게 아니라 뭐 5배만 증폭된다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주파수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얘가 증폭되는 그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그럼 요런 애가 왜 나왔겠냐를 설명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RC 회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강조했듯이 얘는 아이디어란 모스펫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그 기생 정전 용량, 페라시틱 커패시턴스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요런 애가 있는 애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아이디어란 애가 되지만 얘 자체가 이미 요런 애가 있기 때문에 요 입력 입장에서는 RC 회로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RC 회로에서 저희가 C 근처에 전압을 측정하면 이 경우에는 그 주파수가 어느 정도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얘의 입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 자체는 뭐 10배를 할 수 있는 회로라 하더라도 이미 들어가는 애가 서프레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10배가 안 나오고 5배, 뭐 2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팍팍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런 RC 필터를 알아야 되냐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데 그럼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런 거를 뭐 이 대역을 높일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애들이 결국엔 누구냐 뭐 R과 C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저런 값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그리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무선 이어폰, 뭐, 비싼 뭐, 그런 애를 샀다. 근데 뭐,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사는 게 좋을까?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이 많이 달려 있겠지만 사실 뭐,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다른 제품 아니면 뭐,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다른 모델이 하더라도 보통은 걔들이 이런 컷오프 프리퀀시가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이게 뭐 기술이 좋아서 요거를 컷오프 프리퀀시를 되게 뒤에까지 했고 어떤 애들은 되게 짧았다. 그러면은 뭐 그 짧은 애, 그러니까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게 낮은 애들은 뭐 제가 뭐 사람이 보통 20Hz에서 뭐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데 얘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한 뭐 1000밖에 안 된다. 그럼 저는 1000Hz 이상의 음악은 전혀 못 듣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돈 쓰지 말고 훨씬 더 대역폭이 넓은 애를 쓰는 게 좋죠. 근데 무조건 그럼 대역폭이 높으면 좋냐? 뭐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내가 20kHz밖에 못 듣는데 내가 뭐 2만 뭐 100만 헤르츠까지 한다. 사실 뭐 100만 헤르츠까지 하면은 뭐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못 듣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만든다고 회로에 엄청나게 뭐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돈을 왜 주고 사야 되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성능을 보고 실제로 이런 주파수가 어디까지 그 원음이 재생되는지
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서프레스가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서프레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서프레스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차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몇 차의 필터냐 해가지고 더 빠르게 되게 샤프하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만 딱 통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잘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높은 차수를 가지는 거를 원할 텐데 뭐 이거하게 그 범위는 아니라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지만 이게 보통은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근처에서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보통은 페이스 시프트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약간 트레이드 오프가 좀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샤프하게 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페이스 시프트를 허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의 약간 선택에 따라서 필터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뭐 디테일한 그런 거는 생략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금 얘기한 거는 뭐 저런 상황도 있고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언제냐면은 저희가 RC 회로 또는 RL 회로를 신경 써야 되는 또 다른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이어폰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는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는 제가 증폭기 얘기를 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어폰이라 하더라도 이어폰을 아니면 스피커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스피커는 결국에는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볼티지 정보에 따라서 얘를 그 순간순간들마다 뭔가 공기를 막 흔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기를 흔드는 뭐 한 가지 방법이 뭐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여기다가 보통은 저희가 얇은 막을 그러니까 뭐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이런 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좀 간단하게 그냥 뭐 이런 자석을 넣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저희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여기에 제가 전류를 흘리면 그럼 얘가 한쪽으로 힘을 받든지 반대쪽으로 힘을 받든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전압 신호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전류를 뭐 더 세게 보낸다든지 더 약하게 보낸다든지 하면은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막을 흔들게 되고요. 이 막을 흔드는 게 결국에는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파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기초적인 방법이었는데 뭐 요즘에는 그래서 스피커는 그러니까 보통 대형 스피커는 여전히 이런 방법을 쓴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에 L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뭔가 막 이런 신호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이런 L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는 모든 주파수가 여기에 100%다 전달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스피커마다 뭐 일종의 튜닝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잘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뭐 보통은 또 거꾸로 경우가 우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걔는 그 저주파만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퍼 같은 경우에 막 그 쿵쿵쿵 하는 뭐 그 정도 그런 것만 증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주파수 저주파만 딱 뽑아서 걔만 그쪽으로 보내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이런 큰 스피커들을 만들 때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또 다르게 저희가 뭐 이어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저희가 원하는 건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얇은 방막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아니면 여기는 큰 판이고 요 밑에는 되게 큰 판이고 요 위에 그 저기 작은 판이 있는데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는데 여기를 뭐 예를 들면 그라운드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어떤 뭐 전압을 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면 얘네들이 사실 이게 서로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크게 가했다, 작게 가했다 함에 따라서 얘가 진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진동이 결국에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들이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보통은 저희가 앞전 소자 아니면 피에소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을 쓰면은 얘는 저희가 여기에 그 전압을 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이렇게 생긴 뭐 소자가 있다고 하면은 요 소자의 바닥과 그러니까 뭐 일종의 크리스탈 그러니까 결정으로 돼 있는 여기 양쪽에다 전압을 가하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의 크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전압의 신호가 계속 바뀌면은 얘의 크기가 바뀌고 뭐 여기다 뭐 제가 방막 같은 걸 붙여 놓으면은 그게 계속 같이 흔들릴 테니까
그럼 똑같이 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요런 구조나 요런 구조는 딱 보면 커패시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 모델이 요런 예, 그 커패시터의 모델로 될 거고, 그럼 얘는 뭐 보통 로우 패스 필터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저희가 원하는 그 컬업 프리퀀시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컬업 프리퀀시를 갖다 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필터라는 게 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숨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다시 한번 얘네들이 그 RLC의 어떤 그 주파수 특성 예, 예,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만약에 저희가 저항이다. 예, 그러면 저항은 여기에 오메가의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주파수가 바뀌든 어쩌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인덕터는 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뭐 인덕터의 임피던스랑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유도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예, 다 외우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저주파에서는 되게 작은 값, 그 다음에 고주파에서는 되게 큰 값, 이와 같이 바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요런 회로다, 예, 여기에 뭐 요런 애가 있다 하면은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듯이 결국에 인덕터라는 거는 저희가 전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선 감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주파수가 되게 낮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다는 거는 저희가 여기 가해준 입력을 뭐 되게 천천히 바뀐다든지, 예, 그래서 뭐 몇 초 동안 간신히 한번 올라갔다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그냥 고정해서 그냥 뭐 0볼트는 아니지만 뭐 5볼트를 가했다. 그럼 얘가 5볼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예, 이런 애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얘가 뭐 0볼트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바뀌면 그때는 얘가 막 뭐 어떤 반응을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사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것들을 유지하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전선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럼 그얘 만약에 5볼트를 가 있는데 얘 얼만큼의 전류가 흐를 것이냐 그거는 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항이. 예,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전선처럼 뭐 주어진 그 전류를 그냥 계속 잘 흘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얘는 그 저주파일 때는 저항적인,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성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0이죠, 실제로. 제가 이거 그림을 약간 쉽게 낸 것 같은데, 그냥 0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여기서 막 신호가 계속 바뀌어요. 막 되게 빠르게 바뀐다. 예, 뭐 이러고 있으면은 얘 입장에서는 전류가 뭐 제대로 하려면 전류가 빨리 이쪽으로 흘렀다 반대로 갔다가 막 크게 줄었다 줄었다가 막 늘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얘의 전압은 결국에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뀐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값이 되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아무리 전압을 늘려봤자 저희는 결국엔 뭘 원했냐면 그 큰 전압이 그 큰 전압에 의해서 여기를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따라서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전압 강화가 크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의 저희가 가한 전압은 대부분 여기다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대부분의 전류가 전압이 여기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고주파 성분은 잘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저주파는 다 죽이는 일종의 보통 이런 걸 저희는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역할을 지금 나타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뭐 다르게 해석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임피던스가 고주파에서는 되게 커지는 거죠. 얘의 저항처럼 느껴지는 게. 예, 그래서 이런 커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컵패스터는 J 오메가 C 분의 1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0볼, 그러니까 0헤르츠, 그러니까 DC 전압을 가했을 때는 사실은 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커패시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딱 그냥 뭐 0에서 5볼트 딱 바꾼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은 결국엔 여기에 볼티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했을 때 5볼트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냥 직관적인 이유는
얘가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오픈 서킷이라서, 그래서 5V는 그대로 5V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이렇게 생긴 저항과 커패시터가 있는 이런 회로에서 거의 0Hz, 거의 아무것도 안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치 요게 볼티지 디바이더에서 얘의 저항 성분이 얘보다 엄청 커서 그래서 대부분의 입력 전압을 얘가 가져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에서는 얘는 사실 엄청나게 큰 그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왜 고주파에서는 얘가 저항이 없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약간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형태는 요겁니다. 만약 요런 애가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입력을 막 빨리 바꿔요. 전압을 빨리 바꾸면서 저희는 뭘 원했냐면 여기 빨리 바꾼 전압이 여기에 나타나길 바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잘 걸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은 거의 안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압 변화가 여기는 당연히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 차이가 빨리 막 바뀌기를 바랬는데 고전압 그러니까 고주파 신호에서 근데 뭐 다들 잘 알듯이 어, 예. 그, 여기에 기본적인, 뭐, V sub C?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걸려있는 전압은, 결국엔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그, Q는 CV라는 관계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그 걸려있는 전압 강하는 C분의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지금 뭐 전하량 Q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플러스 Q만큼의 전하가 쌓여있고,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Q만큼의 전하가 쌓여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서 이 값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기에 전압을 빨리 바꾼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하량이 막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빨리 바뀌려면 결국엔 여기서 넣어주는 전류의 양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얘랑 얘는 전압이 같아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한 1V 정도 있었다. 근데 제가 얘를 뭐 0V에서 갑자기 10V로 팍 올렸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얘는 여전히 1V의 전압 차이만 있기 때문에 여기가 10V가 되면 여기는 9V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갑자기 거기서 뭐 마이너스 10V로 내렸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V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 강화가 플러스 1V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1V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신호의 변화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애가 누구냐? 사실은 전선이잖아요. 전선은 여기에 전압이 걸리면 여기도 그대로 전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전압이 되면은 얘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주변의 변화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얘는 하는 역할이 거의 전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얘의 임피던스가 0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얘가 왜 그 신호를 그렇게 잘 전달하지? 라는 약간 이상한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하량이 빨리 바뀔 수는 없다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럼 얘는 들어오는 모든 변화를 그대로 몸으로 받아서 이쪽으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예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줄 텐데 그 전에 잠깐만 되게 기초적인 이런 질문은 많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와 같은 회로를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은 RC 회로를 하더라도 제가 어디 사이에 전압 강화를 출력으로 정의하냐. 예를 들면은 얘는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 강화를 저희가 출력이라고 정의하는 회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저희가 출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얘가 로우 패스 필터냐, 하이 패스 필터냐가 바뀌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낮은 주파수에서는 얘는 되게 높은 저항으로 작용하죠. 그 얘기는 저희가 여기다 어떤 큰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가해도 대부분의 전압은 여기 걸리고 여기는 되게 작게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주파에서는 되게 신호가 약하다가 그러다가 고주파로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립니다. 고주파 신호는. 그래서 다시 통과시키면 그럼 대부분의 신호는 여기 걸릴 테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저희는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얘의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저주파에서는 얘는 전압 강하를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에 비해서 그 고주파에서는 전압 강하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커패시터가 아니라 인덕터다. 그럼 저희는 뭐 인덕터랑 커패시터는 하는 역할, 일이 거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얘는 내려가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완전히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도 실제로 플랫을 해보면은 그 저주파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주파에서는 그냥 나는 그냥 전선이야 라고 하고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리다가 갑자기 고주파로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얘를 저항하는 뭐 일종의 투사처럼 행동해서 갑자기 모든 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얘가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여기에 대부분의 전압이 걸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호가 여기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예제를, 아까 요거랑 좀 연결이 되긴 한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그 증폭기 회로를 뭐 만드는, 그러니까 FET를 가지고 증폭기 회로를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계속 얘기했었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아까는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증폭하고 싶은 신호는 여기인데 얘는 0 근처에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렇게 바뀌어봤자 출력이 변화가 없어서,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이어스 전압을 추가를 해서 이걸 시프트를 시켜서 여기서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뭐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제가 뭐 요 두 개의 전압 소스 그냥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저희가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가 볼티지 소스는 아니거든요. 얘는 사실 0볼트를 기준으로 얼만큼 뭐 그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단자가 이미 그라운드가 돼 있는 애를 여기다 갑자기 연결하면은 그럼 얘네들이 더해지지 않죠. 얘네들은 사실은 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5볼트가 나오고 있는데 얘를 갑자기 0볼트 있는 애를 둘이 연결했다. 그러면은 그냥 쇼트가 나는 거지 두 개의 전압이 더해지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때 잠깐만 그러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하면서 소개했던 회로가 이런 회로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기억 안 나나요? 아,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냈어야지. 자, 그럼 저게 왜 저렇게 하면 되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얘 되게 이상한 회로처럼 보이는 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요 신호가 이제 0볼트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0볼트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근데 그냥 얼핏 잘못 해석하면은 여기 컵패스터가 있고, 컵패스터는 저는 일종의 절연돼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신호가 아무것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면은 마치 요거를 여기다 더해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면은 결국에 얘가 해주는 일은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마치 저희가 여기 바이어스를 더해준 것처럼 이런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인 설명은 뭐냐면, 제가 아까 커패시터가 고주파에서는 쇼트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는 진짜 그러니까 그냥 DC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떨어져 있지만, 그 고주파 뭐꼭 고주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주파수 이상대에서는 얘는 일종의 쇼트처럼 그러니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막 왔다 갔다 한 게 여기에 실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전압은 누가 결정했냐? 잠깐 얘를 요게 이제 절연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구조냐면 볼티지 디바이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요 볼티지 디바이더의 전압이 여기에 바이어스의 중간 값이 됩니다. 딱 여기 값이 돼가지고 요렇게 된 신호랑,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DC 성분이죠. DC로 이렇게 쭉 일정한 전압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다가 컵패스를 통과한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신호. 그러니까 얘가 너무 느리면은 그럼 거의 통과를 못 하는데, 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그럼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이 돼야지 통과를 하냐? 뭐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하면은 얘가 통과를 하는데, 그럼 약간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이 회로를 제가 어떻게 다르게 쓸 수도 있냐면, 제가 일단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 FET 요쪽 부분부터는 어차피 신호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 그 페르시티 커패시턴스 있고, 그거는 일단은 신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이디어란 어떤 FET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만 하면은, 그러면은 요게 두 개의 신호가 합쳐진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왜 나오는지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거를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해석해도 되는데, 얘를 잘 보면은 해석을 하는데 약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처음 봤을 때는 요 회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입력과 출력이 있고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 그런 회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기적으로만 얘를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제가 얘를 다시 그려보면은 얘랑 사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이런 애를 가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도 이거를 V sub B라고 하고, 요거를 R1 요걸 R2 해도 정기적으로 똑같죠. 저 회로랑 다를 거 없잖아요. 그냥 얘를 여기다 돌린 것뿐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꿨냐? 요 부분을 다시 제가 또 해석을 해보면은, 얘가 뭐처럼 비슷하게 쓸 수도 있냐면, 얘는 VB가 있는데 여기다가 R1 있고 R2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자, 저희가 이렇게 만들면 이제 얘는 태브나 이퀴벌런트 형태로 쉽게 변환이 되기 때문이다. 자, 얘를 저희가 태브나 이퀴벌런트로 했다. VTH에 RTH라고 저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VTH 얼마죠? 이런 회로의 VTH 어떻게 되죠? R1 더하기 R2 분의 R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R2의 V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TH는 어떻게 되죠? RTH는 뭐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와 뭐에? 예, 그렇죠. 두 개의 병렬이죠. 그러니까 R1, R2.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구하지는 않고 그냥, 근데 이제는 뭘로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요거랑 요 회로가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희는 요 회로를 더 간단하게 굳이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그냥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 왼쪽에 있는 회로는 뭐냐?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 제가 V sub i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상황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전히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요 MOSFET 디바이스의 게이트에 적용되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한 거니까 결국 요 지점에서의 전압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V sub G라고 쓰면은, 그러면 제가 얘를 푸는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지점에 대고 제가 KCL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의 양은 V sub G 빼기 V sub I 나누기, 얘가 커패시터이긴 하지만 제가 요거를 그냥 하나의 임피던스라고 그냥 생각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V sub G 빼기 요게 VTH니까 VTH 나누기 RTH,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저희가 다시 풀어보면은, 물론 저는 여기서는 그냥 KVL로 했는데, KVL로 해도 되고, KCL로 해도 되고, 예,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결국에는 궁금한 게
V sub G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 양변을 같이 곱하면은 RTH, 그다음에 V sub G 빼기 V sub I 더하기 V sub C, V sub G 빼기 VTH는 0이니까 VG로 제가 묶어보면은 VG는 RTH 더하기 V su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으로 나머지 넘기면은 얘는 RTH, 좀 넓은 데서 제가 쓸게요. 이거 다 쓰면은 그 RTH 더하기 V sub C, V sub G는 RTH V sub I 더하기 여기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더하기 V sub C, V VT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약간만 더 다시 써보면은 V sub G는 RTH 더하기 V sub C, 그 다음에 RTH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V sub 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RTH 더하기 V sub C, 그 다음에 V sub C, 그 다음에 V sub TH,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거 저희가 훨씬 더 빨리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요거 모양 보면은 볼티지 소스 두 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무슨 형태죠? 그냥 슈퍼포지션 메서드로 구했어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뭐 요거 0으로 세팅하고 요거 구하면은 요게 그 일종의 볼티지, 얘에 대한 볼티지 디바이드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얘를 0으로 놓고 이렇게 계산했으면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슈퍼포지션 메서드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저희가 여기 VTH를 아까 어떻게, 뭐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여기에 있는 그, 여기에 일종의 볼티지 디바이더인데, 이때는 저희는 바이어스 볼티지는 보통 고정해서 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바이어스는 바뀌길 원하는 게 아니라 딱 얼마큼 올리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압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계산한 게 요 VTH였잖아요. 그러니까 VTH 값도 계속 DC 값으로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G sub C라는 애는 뭐 J 오메가 C분의 1이긴 한데, 오메가가 거의 0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얘와 얘가 엄청 큰 숫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RTH가 뭐 얼마가 나오겠지만 얘는 거의 그 무시해도 될 정도의 크기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요 전체 요 뒤에 있는 텀은 그냥 VTH에 거의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요 V sub I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요게 요런 형태가 V sub I, 저희가 정말 0 근처에서 빠르게 바뀌는 뭐 요런 애가 여기 곱해진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얘가 그 J 오메 그러니까 요거 RTH 더하기 뭐 여기 있을 텐데, 그 J 오메가 C를 분자와 분모에 같이 곱하면은 J 오메가 C R TH, 그 다음에 여기도 J 오메가 C R TH 더하기 1,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뭐처럼 작용을 하냐면, 고주파일 때는 얘가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에 곱해지는 숫자가 고주파일 때는 얘가 엄청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무시가 돼서 거의 1에 수렴하는 숫자가 되죠. 근데 그에 비해서 0V의 경우에는 얘는 거의 1에 비해서 무시되니까 거의 분모는 1인데, 근데 얘가 분자가 오메가에 비례하니까 오메가 0에 가까우면 얘는 거의 서프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의 경우에는 V sub i에 어떤 DC 성분이 있다면 걔는 다 죽을 거고요. 그에 비해서 높은 성분은 거의 그대로 살아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컵패스터는 일종의 하이패스에서는 거의 전선처럼 작용한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뭐 어느 정도 되시죠?
예, 그래서 저렇게 하면 저희가 그 원하는 전압만큼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이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그럼 여기까지는 전압 올렸는데 문제는, 그러면 요 근처에서 막 오퍼레이션 하고 나면은 그럼 얘가 바이어스가 여전히 출력도 이만큼의 바이어스가 가해서 막 움직이겠죠. 그럼 쟤를 어떻게 다시 그 0볼트 중에서 진폭 내로 바꾸냐? 걔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게, 여기 출력이 있으면 출력 끝에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이런 회로를 가해주면은, 자, 그럼 요게 완전히 새로운 회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게 V sub out이라고 했을 때 이런 회를 하면은 얘는 일종의 얘도 하이패스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바이어스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어스 성분은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걔는 그냥 통과를 못하고 빠르게 변하는 부분만 통과를 하는데, 걔가 기본적으로 어디 근처에서 바뀌냐? 0볼트 근처에서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요거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예,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만약에 VTH가 0이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더해지는 값이 0이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최종 결과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들만 통과하고 거기에 더해지는 바이어스는 0이다. 해서 얘는 다시 0볼트 근처에서 진동하는 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런 증폭기를 0볼트 근처에서 들어온 입력으로에 대해서 증폭을 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서 올려줬다가 그 다음에 증폭된 애를 다시 바이어스를 빼주는, 예, 그걸 하는데, 여기서 그냥 커패시터만 적절히 잘 활용하면, 커패시터랑 그 다음에 저항만 적절히 잘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예,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또 하나 저희가 좀 예, 심각하게 봐야 될 게 RLC 회로인데요. RLC 회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지난번까지 저희가 많이 봤던 RLC 회로는 예, 주로 DC로 바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0볼트다 갑자기 1볼트가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로 봤는데, 저희가 이제 해석할 거는 이렇게 코사인과 같이 사이누소이달 링크지 들어오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뭐 지금까지 계속했듯이 저희는 얘를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로 바꾸면은 그럼 얘에 대해서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저희가 풀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리얼 파트만 취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뭐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그러면 얘를 저희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트랜스퍼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 트랜스퍼 펑션은 얘가 일종의 세 개의 직렬로 연결된 임피던스에서 여기서에 해당되는 전압 강화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 sub R이라고 제가 해놓은 애는 쟤는 저기처럼 C 더하기 C sub L 더하기 V sub R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V sub R에다가 이거를 V sub in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는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over J 오메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J 오메가 L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R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안에 또 들 수 있는 거 싫으니까 얘를 양변에 위와 아래에 J 오메가 C를 곱해주면은 그럼 얘는 1 더하기, 그다음 얘 둘이 만나면은 J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L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 곱해지면 J 오메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J 오메가 C R이 곱해지겠죠. 여기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입력 대비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구하는 건 요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분자는 얘는 그 허수만 있기 때문에 얘 그냥 그러니까 절대값은 그냥 오메가 CR 정도가 되겠죠. 예, 그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가정은 뭐 C와 R 값은 다 그 플러스 값이고, 예, 주파수도 저희가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밑에 분모의 경우에는 절대값을 구하려면은 얘는 실수부지만 얘는 허수부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LC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얘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 C 제곱 아니면 오메가 C 제곱에다가 전체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예, 그러면 제가 여기다 식을 썼는데,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플러스를 하면은, 뭐,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예,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저희가 그냥 약간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 저희가 지금 풀었던 회로가 결국에는 예, RLC가 여기에, 어, 여기 L이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는, 뭐, 이런 회로였죠. 자, 근데, 일단은 요 식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만약에 오메가가 되게 작은 값이다. 예, 예, 뭐, 이런 값에 비해서 되게 작은 값이다. 예, 그러면은, 그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예, 얘에 비해서도 작고,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도 작은, 예,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 여기 R이 있었는데, 예,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분모에서 볼 때 1하고 요 값을 둘을 비교하면 오메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 얘는 거의 1로 수렴을 그러니까 1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얘는 오메가 자체가 그냥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엄청나게 작아서 여전히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그냥 요 분모에는 그냥 1 정도의 수준만의 값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값은 오메가 CR만 분자에 남기 때문에 저주파의 경우에는 저희는 거의 오메가 RC로 수렴한다라고, 그러니까 오메가 RC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물론 로그 플러스이긴 한데, 예, 이럴 경우에는 얘가 요 근처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거의 바닥에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번에 얘가 완전히 되게 크다. 오메가가 엄청 큰 숫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요 값하고 1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값이 훨씬 더 크니까 이제는 1을 거의 무시해가지고 오메가 제곱 LC의 제곱에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 요 뒤에 오메가 CR이 또 붙긴 하는데 자 얘는 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그냥 1승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메가 엄청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애가 분자에 남았는데 얘를 다시 제곱근을 취하니까 결국에는 분모에는 누가 남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오메가 제곱 CR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여전히 오메가 LR이 남을 거고 분모에 그 다음에 분자에 오메가 CR이 남을 거니까 얘는 표시하면은 오메가 L분의 C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 아, 여기 C였죠. 예. C였으니까 요게 예, R 형태로 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예,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사실 얘는 오메가 분의 1의 형태니까 얘도 다시 거의 바닥으로 꺼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건데 근데 여기 약간 보면 특이한 게 그럼 얘는 이제 좀 올라가다가 여기는 막 죽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어느 순간에 되게 그냥 100% 그러니까 입력 대비 출력이 거의 1대1인 그런 출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얘를 그냥 미분해 가지고 그 기울기의 0인점 찾으면은 나올 텐데 그때 나오는 값이 뭐냐면 그 그때 나오는 조건이 여기에 요 값이 0이 되는 조건. 다르게 얘기하면 오메가 제곱 LC가 1이 되는 조건. 이 조건이면은 그럼 얘가 맥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얘네가 이게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요 값이 1 빼기 1이니까 요거는 사라지고 그러면 분모에는 요거의 제곱근이 되니까 오메가 CR이 남고 분자는 이미 오메가 CR이 있었죠. 그래서 저 점에서는 정확하게 얘가 1이, 그러니까 레이쇼가 1이 되는 그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경우에 얘가 그러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 보통은 저희가 여기를 공진 주파수라고 부르고 요 공진 주파수 그러니까 근처에서는 대부분의 신호들이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멀어진 신호들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특정한 밴드에서만 통과된다. 주파수 밴드에서는 통과된다 해가지고 얘를 밴드패스 필터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 약간 생각해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얘가 옆에서 이렇게 서프레스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게요. 저희가 요걸 보면 L과 C가 있는데, L과 C는 각각 어떤 일을 하냐면, 저주파에서는
얘가 되게 큰 임피던스, 일종의 저항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볼티지 디바이더로 생각한다면 얘한테 뭔가 역할을 하기 전에 얘가 대부분을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얘가 거의 0으로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반대로 고주파에서는 얘가 되게 큰 임피던스를 가지니까 얘가 거의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왜 가운데서 갑자기 이런 애들이 막 덩치 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왜 사라지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저주파에서는 되게 큰 애고 얘도 고주파에서 되게 큰 애니까 중간에 와도 걔네들이 합쳐져서 되게 큰 애를 여전히 좀, 그러니까 뭐 중간급은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니까 얘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저희가 요거의 합을 제가 만약에 LC라는 요런 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얘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J 오메가 L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 J 오메가 C 분의 1이잖아요. 자, 얘는 저희가 J로 묶으면은, 네, 그러면 오메가 L, 그 다음에 얘를 J로 묶으려면 제가 위아래에다가 J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J가 되거든요. 여기서 J를 묶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얘와 얘는, 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비슷해지는 순간에 얘네들의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있지만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끼리 되게 큰 몸집을 가고 막 하고 있었는데 걔네들끼리 만나면은 서로가 상쇄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보통은 예, 공진이라고, 예, 레저넌스라고 부르고요. 레저넌스에서는 아주 신기하게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신호가 갑자기 다 통과해버리는, 예, 그래서 아래 걸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사실 예,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래 걸리는 전압을 저희가 출력 신호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LC 사이에 걸리는 신호를 만약에 출력으로 잡는다 하면은 반대의 경우가 정확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부분의 전압이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얘네가 공진되는 근처에서는 서로 캔슬이 돼서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런 신호가 안 보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대부분 얘가 잡아먹든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입력을 그대로 통과시켰죠. 그래서 예, 이럴 경우에 저희는 이거를 밴드 스탑 필터,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저희가 죽이고 싶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원으로 보통 연결하는 게 60Hz의 저런 AC 전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AC 전압을 아무리 정리해도 거기에 여전히 60Hz의 그런 성분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정말로 제가 저런 거에 영향을 없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60Hz만 딱 죽이는 이런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물론 그러면은 정말로 저게 중요한 신호가 또 60Hz 근처에 있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신호까지도 죽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고민을 좀 잘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밴드패스 필터의 좀 다른 형태가 이렇게 되는 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완전히 다른 형태잖아요. 병렬 형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왜 밴드패스 필터로 작용하냐? 약간 뭐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데, 예, 여기 알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뭐 인덕터랑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이렇게 연결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요거의 그 인덕턴스를 제가 얘를 이제 G sub Lc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병렬이니까 얘는 G sub Lc는 그 G sub C 더하기 G sub L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다시 보면은 이 값이 이제는 이게 J 오메가 C 분의 1이니까 얘는 J 오메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J 오메가 L분의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여기다 양변에 저기를 곱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얘네가 공진주파수 오메가 C가 오메가 L과 같아지는 순간, 예,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주파수에서 루트 LC분의 1에서 얘는 공진이 되고요. 공진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값이 0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값이 0, 그러니까 역수가 0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 얘가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서 얘의
공진 주파수에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LC 회로는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모든 전압 강화를 여기서 받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볼티지 디바이더가 얘가 모든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순간에는 통과를 시키는데, 나머지 경우에는 L이 뭐 그 쇼트가 돼가지고 여기에 임피던스를 거의 0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거의 0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고주파에서는 얘가 일종의 쇼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주파에서는 거의 와이어처럼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쇼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호들이 다 서프레스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뭐 한두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